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암 발병률은요, 세계 최고라는 사실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암은요, 사망 원인 1위에 해당하는 질병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암의 심각성에 대해서 체감을 하고 계십니다. 자, 다행인 거는요, 그래도 무엇보다도 치료에 따를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의 여유도 만들어주는 보험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만큼 암보험은 모든 분들이 가입을 하시는 만큼 가입 전에 내게 맞게 가입의 한도나 보장 범위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가입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나의 암보험 완벽하게 세우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 시간에는요, 2대 진단비 중복으로 보상받자라는 주제로 또 2대 진단비 보험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오늘 보험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보험의 가장 기본이 되는 3대 보험, 3대 질병 대비 확실하게 해보시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번호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활짝 열려있고요. 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이제 저희 보험플랜 119 시청자분들은 암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암에 걸리면 돈 문제, 치료비가 정말 부담이 되는데요. 이럴 때 진단비나 수술비 등 각종 보장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암보험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내 노후의 암 걱정만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완벽한 암보험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강진욱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요즘 암에 대한 걱정은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50대 이후에 주변에서 암 경력 또는 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찾아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지금 이따 보면 발생 확률이 높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발생 확률의 대부분이 40대 이후에 많이 나타나 보니까 암에 대한 공포는 점점 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도 암보험이 단순한 진단비만 주는 게 아니라 암을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치료비와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맞춰주고 있어서 그런 트렌드로 지금 변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오늘 제가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암보험 어떻게 준비하는 거고, 실제로 보험이 얼마나 진화를 했는지, 보험이 지금 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진화돼 있거든요. 이 진화된 거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속하게도 계속 늘어나는 게 암 발생 확률이에요. 남자가 40%, 여자가 35%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이게 우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 정도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 젊은 친구들, 예를 들어서 20대 이전에 그 어린 친구들의 암 발생률이 좀 낮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에서의 비율을 빼면 실제로 50대, 40대 후반하고 이때부터는 굉장히 암보험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60대 넘으신 분들 보면 주변에 친구 한 친구 건너서 암 환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를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제 16년하고 17년도 자료인데요. 위암이 단연코 우리가 많고요. 대장암, 그다음에 작년에는 갑상선암이 많았지만
이제 변화하면서 폐암이 늘었어요. 자, 폐암이 공기가 나빠지면서 늘었는데 제가 이 표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갑상선암, 유방암, 또 전립선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10위권에 들어있다는 거죠. 10위. 그 많은 암 중에서 발생 확률 10위에 들어있는데 암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보겠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남자들은 위가 대장이고 5위가 전립선암이에요. 6위가 갑상선암이에요. 갑상선암 하면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도 5위에 들어가고요. 여자는 갑상선암이 1위고 유방암, 그렇죠? 자궁암, 난소암 이게 다 10위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체크했던 이 암에 대해서 조금 더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자,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이렇게 내가 가입한 암보험 증권에 유사암 제외 이렇게 가입하신 분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사암 또는 소외감까지 이렇게 포함이 돼서 제외라고 돼 있는 것은 잘못 가입하셨다는 거예요. 즉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 유방, 방광, 자궁, 난소, 전립선암, 대장 전막내암 이것들은 모든 암에서 내가 가입한 암보험 3천만 원 또는 5천만 원 또는 1억을 가입했어도 이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잘못 가입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유방, 자궁, 그쵸? 이런 것들이에요. 난소, 여자들, 전립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빠진다면, 빼고 준다면 그렇죠?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여기 4대 유사암 이곳은 갑상선 경계성, 그다음에 제자리 이타 기타 피부암 이것은 모든 보험사가 똑같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다음으로 볼게요. 자, 제가 지금부터 올케어, 암을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자, 전조 증상이 있고요. 진단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재활을 해서 그 다음에 내가 힘들 때 우리 집에 와서 가정일을 돌봐주는 그런 보험 특약까지 지금 생겼다는 거죠. 재발을 방지하며 말기암은 어떻게 내가 치유를 할 것인가. 암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보시는데 전조 위험 관리. 네, 우리가 폴립이라고 그러죠. 네, 용종. 더 많이 쉽게 이해하신다면 용종. 이게 위, 대장 같은 데 많이 생긴다는 거죠. 자, 대장의 이 용종을 굉장히 보험회사는 싫어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대부분 놔두고서 커지면 암이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것들 또는 감염, 급성 간염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체크하신다면 미리 이것이 암으로 가기 전에 다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전조 위험을 관리하는데 이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는 거고요. 다음으로 보면 자, 1년 안에 끝나지 않아요. 암은 평균 5년. 그래서 5년이 지나야 우리가 완치 판정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자, 근데 5년이 끝나지 않는데 제가 이거 갑자기 무슨 불사조암? 이런 게 어디 있어? 네, 불사조암이라고 제가 쓴 것은 받고 또 받는 거죠. 평생. 내가 몸에 암세포만 나타나면 이게 재진단암입니다. 근데 이 재진단암이 여기 돼 있죠? 다른 부위로 전이된 거, 그 다음에 재발되는 거,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암이 내가 위암이었는데 간 쪽으로 생긴다든지 이렇게 새로운 암이 되는 경우 있어요. 가장 우리한테 주목을 받는 게 잔여암이라는 거죠. 암을 우리가 진단을 받고 바로 끝나지 않고 5년 안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장암 같은 경우에도요. 대장암의 투병 기간이 10년 이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장암이. 그러면 10년 동안에 내 몸에 암세포가 있어서 나는 주기적으로 항암을 하거든요. 그런데 진단비는 모든 진단비가 일회성이기 때문에 한 번밖에 안 나오면 그 뒤에 치료비, 10년 동안의 치료비 이거는 내가 부담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재진단암에서는 계속해서 내 몸에 잔존암, 그렇죠? 남아 있다면 계속 돈을 준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평생. 그래서 제가 불사조암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써봤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재진단암과 2차 암이라는 것을 아마 증권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2차 암은 일회성이에요. 저거는 무한 반복인데 이건 일회성이고 여기서는 자, 원발과 전이암만 준다는 거죠. 전이암, 그다음에 새롭게 전이된 거.
새로운 암이 생긴 거. 그러면 재발되었거나 잔여암은 포함이 안 되는데 꼭 2차 암을 가지고 계시면 내가 또 다른 암을 준비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2차 암보다는 재진단암을 준비하시는 거, 내 증권에 담아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재진단암이 1년 주기가 있고요. 2년 주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사람이 처음에 암 진단을 받았죠. 여기서는 어디가 나오죠? 예, 암보험에서 진단비가 나갑니다. 5천을 가입하던 3천을 가입하던 1억을. 그리고 난 다음에 1년짜리는 네, 대장암에 치료받을 때마다 매달 돈이 1,000만 원씩 나오다 보니까 1억 1,000만 원까지 되는 반면에 여기는 반이 나오겠죠. 2년에 한 번씩이니까. 근데 이게 계속 가는 거죠. 언제까지? 평생. 그래서 재진단암이 좋고요. 재진단암에 가능하다면 저는 1년 주기 재진단암을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는데 단지 이 재진단암이 비싸요. 싸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린이보험에는 이 재진단암이 많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험에서는 재진단암이 3천, 5천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보험을 설계하실 때, 준비하실 때 저는 이 재진단암을 꼭 챙겨서 넣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요즘에는 이 앞에 이 재진단암에서는 어떤 거로가 돼 있냐면 이게 갑상선, 기타 피부, 전립선암이 제외돼요. 그런데 최근 불과 2달 전에 생긴 거는 얘도 포함해서 돈을 다 주겠다. 다 보장하는 거예요. 재진단암인데 기타 피부, 갑상선, 전립선암으로 내가 또 전이가 되어서 또는 재발이 돼서 또는 잔존암이 있을 경우에도 100% 모든 암에 대해서 재진단암을 주겠다라고 생긴 게 최근에 생겼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신재진단암이 좋겠죠. 아무래도 앞에 재진단암보다는 신재진단암이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내가 그다음에 갑상선이나 전립선 쪽에 약간 얘가 약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같은 재진단암에서도 신재진단암 그렇죠? 신재진단암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안정적으로 내 아이의 위험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보면 이제는 치료비 문제가 나왔어요. 요즘은 암 진단을 받으셔서 아주 초기에 가시면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중증 치료비로 해서 그 급여에 대한 돈을 5%만 내는 거예요. 즉 의료보험 급여라는 건 내가 수술을 하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데 그게 의료보험 범위 내에 있는 거. 의료보험에서 해당이 되는 거는 5%만 내면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기가 조금 또는 1기 끝말이라든지 2기나 3기 또는 부위별로 해서 이게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치료비가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 그래서 암에 대한 치료비는 정말 암 환자에게는 공포와 같은데 이때 이 의사들이 그래도 완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치료비가 있고. 근데 완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게 표적 항암제라고 요즘에 이제 이게 부각이 돼서 실제로 아마 암 그 환자가 있으신 분에서는 이 치료법에 대해서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사분들이 암이 되고 어느 정도 되면 이것을 반드시 치료를 권유하게 되는 거죠. 자, 옛날에는 입원하고 수술하고 이렇게 끝났다고 하면 요즘은 자, 입원도 하고 수술을 하면 뭐 하죠? 네,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의료보험 같은 데서도 5천만 원 입원 통원비가 있으니까 가능했는데 요즘은 입원 안 해요. 통원합니다. 표적항암 주사만 맞고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주사만 맞으시고 바로 퇴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일상으로 바로 복귀해요. 왜? 여기서는 항암을 하거나 그러면 내 암세포뿐이 아니라 주변의 건강한 세포까지 다 망가뜨리다 보니까 머리도 빠지고 기운도 없고 먹지도 못하고 토하게 되고 그래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하면 여기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많이 권하게 되고 암 환자의 삶의 질의 변화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암 환자가 전문의들이 말하는 거 보면 이게 면역 항암제가 개발될 거고 긍정적이고 또 다만 너무 비싸다는 거죠. 실제로 표적 항암을 통해서 완치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비쌀까? 자, 새로운 무기라는 건 맞고요. 앞으로는 이 면역 항암제 쪽으로 계속 개발이 될 거예요. 왜? 얘는 전체 내 암세포가 있는 주변에 주변 세포를 건들지 않고요. 오로지 암세포만
암세포만 공격을 해서 죽여서 제가 암의 그러니까 완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 몸이 전체가 다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거를 권하게 되거든요. 얼마나 비싸길래? 네, 비급여 항암 비용이 월 평균 400. 주사 하나 맞는데 유방암인데요. 6개월 사이클인데 이 사람 2천. 그렇죠? 6천짜리도 있어요. 6천짜리도 있죠. 여기는 자, 폐암 같은 경우에는 7,500만 원. 이게 입원이 아니에요. 통원이에요. 한 주사 하나당 500에서 600만 원씩 10번을 맞아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치료비는 내가 실손보험에서 된다고 해도 되지도 않지만 된다고 해도 이거는 통원이라서 전혀 되지를 않다는 거죠. 통원비 우리 많이 있어봐야 50만 원, 30만 원. 지금은 25만 원. 요거밖에 없는데 7천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통원비를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표적 항암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생각보다 아직은 저렴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챙겨서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지 보험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A보험사에서 이게 표적 항암도 보험사별로 차이가 좀 있어요. A보험사는 가입 금액이 5천, B보험사도 5천, C는 뭐 3천인데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한 번만 주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만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여기는 매년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처음에 1회는 5천을 주고 그 다음 해부터는 내가 만약에 항암을 계속해야 된다면 5천만 원에 10% 500만 원을 또 주고 하는 경우도 있고 1회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감액 기간이 여기는 1년만 지나면 100%, 여기는 2년만 지나면. 자, 이런 것처럼 똑같은 표적 항암도 각 보험사별로 약간씩 종류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표적 항암 이름만 보고 덜썩 가입하지 마시고 저희들을 이용해서 나한테 맞는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리한 거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좀 재밌기도 하지만 이게 또한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암투병 하고 있는데 도대체 아이들도 거둬야 되고 정말 집안일도 해야 되는데 기력도 없잖아요. 이게 100회까지 나와서 도움을 줍니다. 근데 이것도 그렇게 아직까지는 비싸지 않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와 있다는 거. 아주 굉장히 암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거 코목코목 하나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가 있어요. 통원비가 생겼어요.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에 가면 통원할 때마다 10만 원씩 주는 거죠. 이게 몇 회까지 주냐면 30회까지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통원을 할 때도 통원비도 받을 수 있는 거가 있는가 하면 물론 자, 입원비가 있는데 과거에는 4일째부터 10만 원, 20만 원짜리 암 입원비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실제로 대학병원에서 수술하고 입원하시는 케이스는 5일에서 6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보험을 비싸게 내가 가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나 이틀밖에는 보장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요즘 대부분 그렇다고 그분 환자들이 집으로 가느냐? 집으로 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기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암 요양병원에 대부분 들어가는데 이 요양병원이 과거에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이 요양병원 입원비가 나와 있지만 중간에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시비가 많이 붙어서 최근에는 이 요양병원이 별도로 가입하실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입원비 하시지 마시고 이 요양병원 반드시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네, 다른 거. 그다음에 항암 치료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또 다음을 보시면 자, 지금까지 제가 정신없이 빠르게 왔어요. 전조 증상? 네, 맞아요. 폴립 또는 우리가 용종 이런 것들도 매년 건강검진을 통해서 그렇죠? 건강검진 하셔요. 나라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빠뜨리지 말고 하시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제거해서 전조 미리 암으로 가는 걸 막으셔야 되고요. 암 진단을 받으시면 바로 이제 암 진단비 받아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이때 뭘 한다? 표적 항암. 그렇죠? 표적 항암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내가 기력이 없으니까 이때 가사 도우미도 받으실 수 있죠. 가사 도우미가 와서 우리 집 일을 좀 도와줄 수 있다. 그다음에 재활치료는 그 이후에 내가 항암을 하면서 통원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다 받으시면서 암으로 내가 암이 걸렸다고 하면 암에 올인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집중해서 관리를 받으시면서 돈 걱정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막 엄청나게 비쌀 것 같지만 생각보다 받는 돈에 비하면 이 비용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표적 항암
이게 항하며 이게 10년 갱신형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아직 이게 어느 정도의 위험률인지 아직 계산을 안 해서 10년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저렴합니다. 근데 10년은 사실은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000원에서 한 1,500원밖에 안 하고요. 40대, 50대 넘으신 분들은 10,000원 정도 하는데 얼마 나오냐고요? 5천만 원 나와요. 그래서 요 표적 항암 같은 것도 반드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통원비 같은 경우도 10만 원도 한 3,4천 자, 10만 원씩 30회를 받으면 300만 원이 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같은 경우는 2, 3천 원밖에 안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죠. 제가 이제 오늘은 맨날 묻지마 암보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보험료가 얼마나 싸나 이 부분을 한번 소개드려 볼게요. 당뇨약 드시는 분은 보험회사에서 제일 싫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당뇨하고 암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관련성이. 그래서 당뇨약을 먹고 있고 고혈압도 이거 다 플러스 해도 상관없어요. 당뇨약도 먹고 있고 고혈압도 먹고 있고 뭐 이런 것도 다 먹고 있고 내가 담낭결석으로 수술을 했고 뇌경색으로 뇌출혈이 왔었고 그렇죠? 갑상선 저하증으로 또 약을 먹고 있고 폐렴도 있고 부정맥이 있고 이런 거 다 있어도 네. 유병자잖아요. 당뇨약도 먹고 있는데. 근데 이게 유병자가 아니라 표준체. 건강한 사람 보험료로 암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요. 이게 무해증으로 3,000가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납입 면제도 있어요. 암, 뇌졸중, 심근경색, 뭐 말기 간경화 이런 것도 다 돼요. 또 재진단암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한리필, 불사조 암보험을 2천만 원 가입하실 수 있고요. 말기암 같은 경우 내가 호스피스 병동에 하루라도 입원하면 2천만 원까지 나와요. 이렇게 이런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 자, 진단금이 도대체 얼마나 싸길래 이럴까? 제가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이거가 암 1,000만 원당 가격인데요. A보험사 54세, 57세 남자를 한번 제가 비교해 봤어요. A보험사에서 1,000만 원 32,000원, 36,000원, B보험사 36,000원, 4만 원, C보험사 33,000원, 38,000원, 1,000만 원당 가격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추천한 보험사에서는 18,000원, 19,000원. 자, 이 보험사 대비 어떻게 되죠? 2배예요, 2배. 2배. 여기도 보시면 2배. 모르셨다면 나는 그냥 유병자구나. 난 유병자라서 비싼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셔서 혹시 유병자 보험을 가입한 것에 내가 암보험이 되어 있다면 보험료가 이 정도 된다고 하시면 지금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셔서 그 암특약만 빼세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일부 삭제라고 하는데 암특약만 빼서 이것으로 바꾸셔도 돼요. 이렇게 저렴하죠. 차이가 2배가 나니까 이게 1년, 10년이라면 그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래서 이 보험이 무한 계속 판매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보험을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비교까지 제가 한번 해드려 봤어요. 자,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암은 준비를 하는 사람과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전혀 다른 그 암을 내가 걸렸을 때 준비되어 있는 사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준비가 조금 진단비 2, 3천만 원 하고 됐어 라고 생각하신 분은 깜짝 놀랄 정도의 치료비에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송을 보시고 비용도 그렇게 크지 않은 돈들을 하나하나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솔직히 암이 와도 걱정 없이 치료에 의존하고 또 심리적인 부담감도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마음이 편안하게 암을 치료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하는 암보장. 상당히 이 암보험의 진화가 불과 2, 3개월 만에 많이 바꿔졌어요. 그리고 그 실제로 암 환자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처리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암 보장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거에 암보험이 있다고 난 암보험 있어라고 끝내지 마시고 이 부분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많아졌다는 거. 그리고 아까 이미 유병자 보험에 암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무할증 무진단 암보험을 꼭 활용하셔서 보험료를 좀 줄여가신다면 아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암보험 오늘 만나보고 왔습니다.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는데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암 진단비만으로는 좀 불안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오늘 소개해드린 암보험은요. 일단 암에 걸리기 전후에 토탈케어 서비스 들어가고요. 암의 진단을 받았을 때 집으로 가사 도우미를 무려 100회까지 보내준다고 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암에 걸려도 오래 사니까 재발의 확률도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기본 진단비는 한 번 받고 끝나잖아요. 재발을 했을 때도 진단비가 나간다고 하고요. 특히나 또 효과도 좋고 환자의 몸도 편하다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표적항암 치료. 여러분들이 치료비를 또 일시금으로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은 좀 완벽한 암보험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요즘 보험 방송을 챙겨보시는 분들은 문의를 자주 주시는 게 이 표적항암 치료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요, 좀 갱신형밖에 없는 건가, 비갱신 없을까 궁금한데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가 방송에 나와서 갱신형은 나쁩니다. 갱신형은 바꾸십시오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여기 저기 갱신형으로 써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갱신형밖에 없어요, 지금. 또 한 보험사에서는 이번에 20년 갱신형짜리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보험회사에서 아직 보험금을 막 지급해 줬을 때 실제로 걷어들인 보험료하고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재야 되는데 아직 그게 확실하게 안 나와 있다 보니까 비갱신형은 없고 모든 보험사에서 10년 갱신형을 팔고 있고 또 한 군데에서만 20년 갱신형을 팔고 있습니다. 네, 이건 지금 갱신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만 추가하시면은요, 무려 5천만 원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특약이라고 하니까 꼭 함께 구성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이런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뇌출혈로 만약에 어떤 분이 쓰러져가지고요, 장애가 생기셨어요. 이런 분들도 암보험 가입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뇌출혈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는 실제 암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내가 뇌출혈로 현재 지금 장애가 돼서 몸이 안 좋은 상태라고 해서 약을 계속 드시고 있다고 해도 이거는 암은 가능하고 이 보험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심각한 상태라고 느껴져도 암보험 충분히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병력 있으신 분들도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진욱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코로나도 장기전이 되고 있고요. 또 날씨도 빠르게 쌀쌀해지고 있어서 건강 걱정이 더 생기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자, 나는 실비 정도는 있는데 이제 보험 준비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이신 분들은요. 일단은 사망원인 1윈 암보험부터 좀 완벽하게 챙겨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자, 그리고 이미 있으신 분들도요. 여러분들이 추가를 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암보험의 종류를 소개해드렸으니까 연락을 주셔가지고 또 유리한 기능들을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전화와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진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2대 진단비 중복으로 보상받자라고 합니다. 이수기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이수기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2대 진단비 오늘 볼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특히 나이 있으신 분들이나 또 병력 있으신 분들이나 이 네네. 2대 진단비만큼은 내가 돈을 낸다고 해도 좀 가입하기 어려운 보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솔깃하거든요. 만나볼까요? 우리가 진단비 같은 경우는 뭐 최초 1회만 보장되는 회사가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특히 뭐 암 같은 경우에는 재진단암 진단비가 나왔기 때문에 중복으로 계속 받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2대 진단비 쉽게 말하면 지금 뭐 심혈관, 뇌혈관 쪽으로 우리가 준비를 했을 경우에는 진단비를 최초 1회만 받으면 보장을 더 진단비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방송으로 나갈 이 상품은 지금 배타적 사용권을 지금 획득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계속 중복해서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들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네.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암보험에 있어서도 재진단암 보험이 나왔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그런데 저는 2대 진단비 쪽은 거의 못 들어봤거든요. 네, 그렇죠. 2대 진단비 그런 가입을 했을 때 네, 만약에 네. 어떤 분이 아프셨어요. 네. 진단비를 받고 나서 완전히 이제 다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보통. 네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심혈관 쪽으로 급성신경에서 스텐트 삽입 시술을 했을 경우에 대부분 그쪽 옆에 혈관 쪽으로도 조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 혼자 다시 중복해서 반복적인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단비를 한 번만 받으면 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원비에 대한 부담 금액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장 부분이 나누어지기는 하지만 부정맥 신부전까지 진단비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진단비를 한 번만 아니 두 번까지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도표를 보시면 우리가 뇌혈관 진단비를 가입했을 경우에 대부분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든 뇌출혈을 진단을 받든 진단비는 한 번만 받습니다. 그런데 뇌혈관 진단비에 대한 특약 보험료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이 보험료를 내가 납입을 하면서 진단비를 최초에 한 번만 받기에는 조금 시청자님들께서는 조금 속상하실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도표를 보시면 9버전, 신버전으로 제가 나누어서 이렇게 예.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뇌혈관 질환으로 보장을 받을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최초 1회 진단비만 보장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신버전으로 봤을 경우에는 원, 투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뇌혈관에 대한 원에 대한 진단비도 한번 나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뇌혈관 투에 대한 진단비도 이렇게 나누어져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미비한 질환에서 조금 큰 질환까지 진단비를 두 번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네. 뭐 신버전 끝판왕이라고 나와 네,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또 받을 수 있고 또 네, 범위도 네. 넓으니까 그런 것 같네요. 네네. 그러면 얼만큼 가입이 되는지 그 가입 금액을 네, 한번 그게 제가 중요하잖아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뇌혈관 보장 금액이 지금 원, 투로 나누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에 대한 보장 부분이 조금 많이 넓은 보장까지 보장이 되는 부분인데요. 50세일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뇌혈관 투로 인한 부분에 뇌졸중에서부터 보장이 되는 부분은 5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의 보장이 이제 최고 한도 금액이기 때문에 정말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조금 주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는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이 한도 금액으로 준비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뇌혈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심혈관에 대해서도 똑같이 중복으로 두 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9버전이나 신버전이 있는데 9버전일 경우에는 심혈관을 진단비를 넣었을 경우에 뭐 급성신경경색증이라든지 협심증 진단비로 대해서 한 번만 받으시지만 지금 신버전일 경우에는 원, 투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분류되어 있는 질환에 따라서 그 진단비가 두 번이 중복해서 받으시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부정맥하고 신부전까지 보장을 받으십니다. 오, 그러네요.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심장 박동수가 좀 다른 부분이고 신부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심장인데 이 심장에 대한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일어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그 수술비는 보장이 다 됐지만 진단비까지 보장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혈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단비를 보시면 원투로 해서 원은 1,000만 원까지 이게 부정맥 심부전증까지 협심증까지 보장이 되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투 같은 경우에는 급성 심근경색증하고 심정지까지 5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시는 부분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이 범위를 보니까 확실하게 유리해진 것 같거든요. 네, 우리가 네. 보통 뭐 심장 질환하면은 허혈성 심장 질환이다라고 네, 네, 해가지고 맞습니다. 전문가분들이 이게 가장 넓은 거다라고 하셨는데 네. 말씀 들어보니까 더 넓은 게 나온 것 같거든요. 네네 풀어볼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우리가 혈성 질환이라든지 네. 뭐 뇌혈관 질환이지 이 비싼 진단비를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한 번만 진단비를 받고 네. 그 부분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또 뭐 당장 내가 그 쉽게 말하면 재발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게- 암도 예. 재발의 위험성이 높듯이 이대 질환 진단비도 재발의 위험이 높는데 이 질환에 대해서 진단비를 2번씩 반복해주는 회사는 없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서는 지금 뭐 진단비도 중복해서 주지만 만일의 경우 이 상품의 장점은 1년 뒤에 다시 입원해서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이번에 진단을 받거나 수술을 할 경우에는 또 매해 이렇게 100만 원씩 수술비를 계속 지급을 따로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진단비와 수술비 뭐 어느 것 하나는 좀 받기가 쉬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도표를 보시면 잠깐 지금 제가 화면에 띄어서 봤을 경우에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성신경경색하고 혈성하고 심장 질환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에 심장 질환으로 준비를 하시는 부분이면 정말 내가 심장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100%까지 보장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보장 범위에 대한 부분도 심부전이라든지 뭐 부정맥이라든지 수술을 안 하더라도 진단비 자체까지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장 범위가 넓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1년이 경과했을 경우에 수술을 하거나 다시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매해 100만 원까지 계속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의처럼 가사도우미 지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돼요? 네, 가사도우미는 100회까지 지급을 받으시는데 지금 뭐 가사도우미를 뭐 불편해서 안 받으실 경우에는 우리가 현금으로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인데 1회로 따지면은 뭐 48,000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보장도 굉장히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급성신경경색이라든지 뇌졸중으로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합병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다른 후유장애가 일으킬 부분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가사도우미 지원에 대한 부분의 보장 내용을 굉장히 활용적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특히 뭐 여성분들은요. 아프면은 정말 일 도와주는 거 너무 고마운데 저는 네, 이거 네. 몇 번 나오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100회라고 해서 네, 정말 100회입니다. 놀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보장받으실 수 아, 있으실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 상품의 지금 또 단점은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의 장점은 예. 지금 그 서류 이제 가입 조건이 굉장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무서류 심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뇌혈관이나 심혈관 쪽으로 많이 오는 질환들이 기존의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이런 부분에 혈관 쪽으로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무서류로 할증 보험료 없이 가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율 인수 조건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끝판왕 보험 이대 질환 만나보고 있는데 네네. 그럼 뭐 나이대 어떤 네네. 분들께 더 좀 추천을 하는지랑요. 플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보험료를 한번 비교해 봐드려야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험의 플랜 2가지가 있습니다. 실속 플랜하고 그리고 뭐 장기 뭐 입원 그 플랜이 있는데 실속 플랜 같은 경우에는 심뇌혈관 질환을 원투로 해서 가입을 했을 경우에 물론 20년 갱신이지만 포인트분만 가입을 했을 경우에 보험료를 비교해 본다면 4만 원 정도로도 충분히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갱신 기간도 20년이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갈 수 있고요. 부정맥 협심증까지 진단 수술비까지 1,2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실속 플랜으로 준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장애연금까지 받고 수술비까지 그리고 일당까지 받을 수 있는 플랜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을 경우에는 심한 장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보장 금액이 조금 진단 부분이 큰데 이 부분도 똑같이 20년 갱신으로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갱신 보험료로 가지고 가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보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유리한 건지 다들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뭐 나이가 들면 뭐 암보다도 무섭다고 하잖아요. 이대 질환 끝판왕 보험을 좀 이게 장점이다라고 정리해 주실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죠? 가을이 다가오고 있고 조금 그러면 이렇게 뇌혈관, 심혈관 질환이 실질적으로 가을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꼭 준비를 하고 싶지만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준비하는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운데 지금 오늘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부정맥 신부전이 수술비로는 보장이 됐지만 진단비로는 보장을 받으신 부분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맥 신부전이 진단비까지 보장이 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뇌혈관, 심혈관, 3종까지 계속 치료비에 대한 부분에 보장이 되시고요. 그리고 이대 진단 시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가사도우미 100개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부분이고요. 고혈압, 고지혈증, 유병약자분들도 바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대 진단비가 최초 1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큰 장점을 비교해 보신다라면 뭐 지금 그 우리 이대 진단비 준비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유리한 이대 질환 끝판왕 보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게 범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가입자분들께 유리한 거예요. 진단비를 또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요. 부정맥이나 신부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받아도 수술비 정도인데 여기선 특별히 진단비가 나오는 유일한 보험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나 좋은데 무서리로 유병자분들 가입 가능하고요. 이런 보장은 지금 뭐 배타적 사용권으로 인해서 이게 가능한 보험은 오늘 소개해드린 보험이 유일하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숙기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 플랜 ABC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도 저희가 상담해 드릴 거고요. 전화 연결부터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보험 플랜 119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저는 30대 여성인데요. 예. 네, 지금 재택근무 중이고, 근데 이제 어머니 지인으로부터 제가 가입한 보험이 3개가 있어요. 예. 네네. 그 보험이 잘 가입돼 있는지, 이대로 계속 납입을 하면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정확한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35이요. 네, 30대 중반이시고요. 혹시 네, 뭐 네. 아프시거나 걱정되는 가족력은 없으실까요? 아니요, 없어요. 네, 그건 건강하시고요. 없는데, 네, 예. 그건 없는데, 제가 3년 전에 종아리에 살짝 금이 가서, 예. 네, 그 실손 청구했던 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네. 지금 보험료 보니까 70만 원이 넘거든요. 이건 괜찮으실까요? 네. 보험료는 지금 별 부담은 없어요. 네, 그래도 우리가 보험료를 내는 만큼 보장은 잘 받아야 네, 네. 되니까 잘 가입된 건지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30대 중반의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ING생명 라이프케어 변액 CI 종신보험과 함께 동부화재 컨버전스 보험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ING생명에서 적립보험까지 납입하신 보험료 73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살펴보면은요. 지금 3건 모두 부모님의 지인을 통해서 가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잘 가입한 건지 내가 내는 보험료 대비 적절한 보험인지 강진욱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그 뭐 부모님이나 친가 외가 쪽에 뭐 다른 질병으로 혹시 치료받으시거나 하시는 거 있는지 알고 계세요? 딱히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저희 부모님은 일단 다 건강하시고요. 이모가 5년 전에 유방암 수술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지금은 네. 괜찮으시고요. 네,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 그다음에 여기 보시니까 적립보험으로 지금 50만 원을 넣고 계시는데 예. 이게 뭐 네. 특별히 목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건 제가 목적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엄마가 저축을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네네, 그래서 시작하게 된 자금이에요. 그러면 뭐 결혼 자금이나 혹시 뭐 노후 자금 쪽으로 조금 벌려놔도 괜찮으실까요? 장기 자금으로 저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아, 거는. 예. 제가 일단, 네. 네, 지금 가입하신 걸 제가 우선 3개를 검토해봤어요. 그랬는데 그 ING 생명 라이프케어 변액 CI 종신보험은 80세 만기고 65세까지 납입을 해야 돼요. 지금 18만 원이라는 돈이 적지도 않은데 이게 사실은 20년도 아니라 65세까지 납입을 해야 되니까 너무 장기간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보니까 전부 5년 갱신형으로 돼 있었어요. 이 부분은 잘 모르셨죠? 네, 그런 거는 제가 몰랐어요. 네네, 보니까 5년 갱신형으로 돼 있어서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젊으신데 뇌출혈로 돼 있고 5년 갱신형으로 돼 있어서 요게 5년마다 보험료가 조금씩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21년, 아직 2016년에 가입하셔서 갱신된 적은 없는데 이제 내년 정도에 되면 보험료가 또 껑충 뭐 나름 올라 있었고 개념도 5년마다 오르는데 요 부분은 제가 볼 때 갱신형으로 가져가시기에는 나이가 너무 젊어서 요거는 과감하게 조금 해지를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예. 보장 내용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없고 갱신형으로만 돼 있고 이 보험료의 대부분은 일반 사망보험금 1억인데 지금 요 부분은 조금 아직 그 젊으신 분한테는 필요의 니즈가 없으실 것 같아요. 아, 네, 그 다음에 그 사망보험금에 대한 니즈는 그다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요? 사망하시면 돈이 나오는 거에 관심이 있으세요? 아, 네, 네. 그건 아직 제가 관심이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요거는 제가 조금 과감하게 해지도 건의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동부화재 컨버전스는 잘 가입하셨는데 요때 당시에 보험료를 좀 줄이다가 보니까 일반암이 2천이 돼 있는데 여기도 3년 갱신형으로 돼 있어요. 암도 그렇고 여기도 또 뇌출혈에 급성 심근경색이 들어가 있는데 요 부분들이 다 3년 갱신형으로 돼 있어요. 물론 여기 지금 실손보험은 굉장히 잘 가입이 되셨고 여기는 3년 갱신형은 어쩔 수 없어요. 실손보험은 모든 부분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 부분이 이제 실손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적립보험금 50만 원은 지금 만약에 이게 그냥 단순히 결혼 목적 자금이다 하면 50만 원 그대로 가져가셔서 12년도 납입을 하시고 찾으시면 되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연금으로 한 20만 원 정도만 준비를 하신다면 노후에 어떤 노후 생활비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긴급 자금이 필요하시면 인출도 가능하시고 추가 납입도 가능한데 이게 지금 확정금리 5%짜리예요. 그다음에 겹치시기에는 4%, 5%, 4%를 확정금리로 주고 있어서 요거를 조금 분리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ING 그 라이프케어 CI 보험은 해지를 하시는 거 좋겠고요. 동부화재 컨버전스는 여기 3년 갱신형 그 암하고 뇌출혈, 심근경색 요것만 빼시고 나머지는 실손이랑 이거는 그냥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적립보험금은 30만 원은 그대로 가져가신데 50만 원 중에서 분할을 해서 20만 원만 이제 분할 해지가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분할 해지를 해서 요거는 생명보험사 연금으로 가져가시는데 지금 새로 이게 우리가 이제 가입해야 되는 이제 보험은 손해보험사 쪽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면 지금 이 나이에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입할 수 있고 중요한 보험이 질병 후유 장애가 있어요. 3에서 100%짜리 3천만 원. 요거 좀 들어가실 수 있고 아까 제가 강해드린 재진단암, 표적 항암 5천 들어갔고요. 갑상선 초기 그냥 2천만 원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 뇌혈관 진단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 중에서 출혈 그다음에 뇌졸중 그다음에 뇌혈관이거든요. 그래서 뇌혈관 쪽으로 3천 그다음에 허혈성도 3천 들어가면서 각 뇌혈관 수술비 2천 그다음에 허혈성도 수술비 2천을 넣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양한 부분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106대 질병 수술비를 2천을 넣고 그다음에 그 1에서 5종 수술비까지 넣으면 향후에 만약에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을 때 만약에 제왕절개 수술하면 제왕절개 수술비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 이런 것들 넣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암 요양병원 요것도 우리가 최소 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이 회사 그러니까 보통 2만 원 정도밖에 안 주는데 요 2만 원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암 일당도 2만 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같이 넣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통원비도 10만 원씩 나오는 거. 요런 것을 다 집어넣었는데도 한 17만 원 정도 돼요. 요 정도로 되게 되면 실제로 지금 보험료가 지금 73만 원을 내셨는데 이게 암 진단비가 아까 ING
라이프 거기 종신보험 1억짜리 있었잖아요. 이게 18만 원인데 새로 가입하시는 거가 17만 원 정도 되니까 보험료가 한 3만 원 정도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보장은 정말 달라졌어요. 암 진단비가 5천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뇌혈관, 허혈성 3천씩 들어갔고 수술비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좀 바꾸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은데 아직 젊으셔서 요 내용을 정확하게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방송이 끝나면 좀 구체적으로 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연락 잘 주셨고요. 뭐 보장이나 납입 기간이나 갱신을 다 고려해 봤을 때 ING 증권은 지금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나머지 네. 보험들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일부 좀 변경이 필요해 보였어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뭐 질병 후유 장애도 그렇고요. 시청자분이 아직 젊으시니까 지금 나이에 준비하면 정말 유리한 보장들로 넣어드렸고 보험료도 줄여드렸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보험료는 싸졌는데 보장 훨씬 커졌다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일찍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유리한 질병 후유장애 보장 상담을 원하시거나 내 보험의 점검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풍성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